오늘은 또 새로운 시도를 한번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데 음악 토론 코너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가지고 온 거는 오아시스 대 콜드플레이 과연 누가 더 위대한가를 가지고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1하고 3이 각각 콜드플레이와 오아시스를 대변해서 토론을 진행을 한번 해볼 거고요. 2의 선택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2가 선택한 사람이 영상상에서는 승자인 걸로.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하는 선택은 전체 점수의 5%만 가산이 되는 걸로 하고 저희가 설명란에 게시물 링크를 하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고 과연 누가 더 설득력이 있는가. 실제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밴드가 더 유명한 것 같다. 이 밴드가 더 위대한 것 같다. 느끼는 밴드를 투표를 해주시면 그 투표 결과를 합산해서 최종 승자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굳이 오아시스랑 콜드플레이를 고른 건 마침 이 아티스트가 올해 이제 내한 공연을 하잖아요. 둘 다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내한으로 오는 건데, 그리고 또 영국 출신이고 밴드 씬에 큰 영향을 미친 밴드라서 이 두 밴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좀 재밌겠다, 제가 제안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 투표와 제 선택까지 해서 점수 합산이 끝나고 나면 최종 승자가 결정이 되고요. 패자는 상대방 밴드의 노래를 커버해서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길 거기 때문에 콜드플레이 커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1번이 반드시 오아시스 커버하게 만들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1의 노래를 듣고 싶다 혹은 3의 노래를 듣고 싶다라는 이유로 투표를 하지는 말아주셨으면 오늘 한번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소개를 간단하게 할 텐데요. 콜드플레이 쪽을 대변하기로 한 1이고요. 오아시스를 대변하기로 한 3입니다.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네, 우선은 오아시스 재결합부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년 만에 재결합이지, 오아시스가? 2009년에 해체했었네요. 거의 뭐 한 15년 정도 됐다고 볼 수 있겠네. 그렇지.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를 낳았지. 전 세계 어떤 매스컴과 브리파 팬들 다 난리가 나고, 우리 도시에 오냐 안 오냐, 우리 나라에 오냐 안 오냐, 뭐 이런 걸로도 되게 말이 많았고,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오는 걸로 결정이 됐고, 나 같은 경우도 티켓팅을 실패했어. 자존심 상하는 말이지만 오아시스의 공연을 예매를 시도를 했습니다. 아하. 그 이유는 굉장히 오랜만에 재결합을 하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현역이 아닌 사람이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뭉치는 그 특수한 상황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그러니까 약간은 지금 오아시스한테 집중되는 이 스포트라이트가 약간은 좀 거품일 수 있다. 아, 재결합발이다. 그렇다. 15년 동안 활동을 아예 안 했기 때문에 농축이 된 거지, 그동안에. 아, 농축이 됐다, 이번에 빵 터진 거다. 버블 경제다. 약간은 거품적인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제 콜드플레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활발한 현역으로서 폼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이번에 거의 한 5회, 6회 가까이 되는 공연이잖아? 거의 매진이나 다름없는. 아, 콜드플레이는 속이 꽉 들어찼다. 그렇다. 오아시스는 버블 경제의 몰락처럼 몰락한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좀 거품이 좀 껴있는 상태다. 사실 1이 무슨 근거를 준비해올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첫 번째로 드는 근거가 요 정도의 강도라면 나는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는 근거 자료를 좀 찾아왔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죠. 자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I love NBA라는 다음 카페에서 찾은 자료고요. 두 번째 자료는 fem코라는 남초 커뮤니티의 힙합 게시판에서 갖고 온 자료입니다. 잠깐, 커뮤충입니까? 이번 주제가 오아시스 vs 콜드플레이잖아. 이거를 검색을 딱 했는데 그 전에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설문조사를 딱 해봤더니 오아시스가 더 위대한 아티스트다, 더 유명한 아티스트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 저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오아시스가 활동을 안 했기 때문이죠. 아까 얘기한 이유랑 똑같아, 사실은. 그동안에 활동을 안 하고 멈춰있던 그 시간 동안에 오아시스를 향한 수요들이 해소가 안 되니까 이렇게 계속 뭉치면서 어떻게 보면 거품이 끼기 시작한 거고, 사진을 보면 다 2024년에 투표를 한 거네. 그치? 15년 동안 농축되어 있는 이 오아시스를 향한 수요가 어떻게 보면 이 투표 같은 경우는 내 의견의 근거가 될 수 있겠네. 되게 고마운 자료네. 근데 생각을 해봐봐. 저번에 이제 베이비몬스터 얘기할 때 블랙핑크 같은 애들이 곡을 많이 안 내는 게 문제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하고 지금 연결돼가지고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말하자면 오아시스는 지금 15년 동안 곡을 하나도 안 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농축이 됐다는 거고, 그 말인즉슨 활동을 했다면은 콜드플레이하고도 차이가 더 벌어지지 않겠냐. 콜드플레이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꾸준히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는 아티스트인데 15년 동안 활동을 쉰 애보다도 더 투표 결과가 안 나온다? 우스운 현상이라고 보고 이것이야말로 오아시스가 콜드플레이보다 위대한 밴드라는 증거이다. 우스운 현상이요. 멘트들이 상당한 우스운 현상. 까놓고 말해야 15년 동안 뭐 했냐 이거야. 15년 동안 오아시스가 쉬었는데 15년 동안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3은 그러니까 콜드플레이가 우습다. 아주 우습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아시스가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단 말이죠. 해외 투어로 돌 거고 3 같은 경우는 앞으로 오아시스가 좋은 활동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아시스는 사실 신보 내거나 이런 것까진 바라지도 않아. 공연만 계속했으면 좋겠고 오아시스 하면은 두 형제들의 발언이 굉장히 유명하잖아. 그냥 그렇게 인터뷰하면서 건강한 모습 보여주기만 해도 충분히 1인분을 한다고 생각해. 왜냐? 지금까지 이뤄놓은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뭘 더 이룰 필요가 있나? 정말 전형적인 오아시스 팬의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 그대로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신곡 기대가 될 수가 없죠, 사실은. 근거가 있는 게 사실은 이 리암 갤러거와 노엘 갤러거는 각자의 밴드로 지금까지 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었단 말이지. BDI라는 밴드와 플라잉 이름도 기억 안 나. 하여튼간에 꾸준히 신곡을 내온 편이라고 생각하거든. 오아시스의 곡들에 미치는 곡들이 있었냐? 냉정하게 없었다. BDI 같은 경우는 조금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마저도 사실 오아시스의 커리어에 비하면 굉장히 아쉽다.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이 오아시스의 재결합에 대해서 많은 대중들은 공연이나 이런 활동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신곡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오아시스 재결합은 무한도전 토토가야 그냥. 예전에 열심히 활동하고 향수가 남아있는 아티스트들이 재결합하고 대중들이 그걸 보고 잔치를 여는 거에 불과하다. 자, 빅뱅, 지드래곤이라든지 굉장히 오랜만에 컴백을 했단 말이죠, 얼마 전에. 당연히 파워라든지 홈 스위트 홈이라든지 앞으로에 나올 빅뱅의 신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기대를 한단 말이지. 하지만 오아시스는 재결합한다고 사람들이 신곡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아. 신곡을 기대하지 않는 아티스트를 어떻게 위대한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지? 오아시스 노인정이다. 탑골공원이다. 무한도전 토토가다. 지금 노인정과 노인정을 펀치라인으로 쓰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3이 긁힌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좋아요. 재밌게 잘 들었고요. 들으면서 굉장히 어이가 없었던 부분 중에 뭐냐면은 콜드플레이는 계속해서 신곡을 내고 있잖아. 2024년에도 새로운 앨범이 나왔고 나는 이제 반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앨범들이 퀄리티가 좋냐? 왜냐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나온 문뮤직 이런 거 메타크리틱 점수 이런 거 보면은 완전히 개박살이 났단 말이지. 기존의 팬들, 기존의 평론가들 콜드플레이 음악을 좋아하고 사랑해왔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앨범을 내는 거는 팬들을 실망시키는 거고 평론가를 실망시키는 거고 어떻게 보면 안 내는 것만 못하다. 과거의 영광을 그대로 유지하지조차 못하는 거다. 그 다음에 오아시스의 어떤 초창기 앨범의 퀄리티에 미치지 못한다 얘기를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반박 자료가 있습니다. 노엘 갤러거가 인터뷰를 한 이때 노엘 갤러거가 뭐라고 말했었냐. 사람들이 오아시스의 새 앨범은 1집과 2집보다 훌륭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 근데 최근 10년간 그 두 앨범보다 나은 앨범 낸 밴드 있냐고. 여기서 바로 저격을 해버리지. 콜드플레이가 새 앨범을 낼 때 아니면 킨이라든가 카이저 칩스라든가 괜찮은데 오아시스 1집보다는 못하네 이렇게 얘기하지 공평하다. 자기들의 새 앨범이 그 이전 작들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이 오아시스는 자기 천재성의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하나 명반 만들고 그냥 앞으로 이걸로 편하게 딸깍거리겠다. 오아시스 딸깍충이다. 지금 너무 그 콜드플레이에 대한 찬사를 너무 많이 해줘서 고마울 정도인데 데뷔한 지 20년이 넘은 아티스트가 계속 새로운 장르 도전하고 평론가들이 혹평을 하든 말든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결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히트곡이 굉장히 많고 이미 성공 공식을 다 알고 있어. 근데 20년 차가 돼서도 계속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고 제이콥 콜리어 같은 그리고 방탄소년단까지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뮤지션들과의 협업하려는 노력들. 방탄소년단에 숟가락 얹어가지고 같이 가려는 거 아니었나요? 마이유니버스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자, 비난은 자제해 주십시오. 저 이거 크리스 마틴이 원래 먼저 컨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두 분 다 비난 쪽 자제해 주시고. BTS 얘기는 제가 이따 얘기할 거니까 지금 이 논지에 맞는 얘기만 좀 그리고 말 끊지 마세요. 자. 알겠습니다. 잠깐 사회자의 권한으로 잠시 심호흡을 한번 하시고. 이거 하다 보니까 되게 과몰입하게 되네. 그러니까 자 다시 1부터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콜드플레이는 끝없이 도전하고 겸손한 자세로 한참 후배인 뮤지션들과 협업도 하면서 평론이 좀
아쉬울지언정 우리는 그래도 도전과 노력을 하겠다. 그런 게 비춰진다고 느껴지거든요. 그에 비해서 오아시스는 뭐 편하게 몇 개 이제 90년대 초반 이미 뭐 30년에 육박한 이전작들 가지고 편하게 딸깍거리면서 과거의 영광에 취해 지금 뭐 나오는 노래들은 다 우리의 뭐 아류작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누가 더 위대한 뮤지션일까라는 질문에는 답이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할 말은요. 밴드도 물론 음악성이 중요하지만 어쨌거나 연예인 아니겠습니까? 밴드의 프론트맨, 밴드의 얼굴이라고 부를 정도로 비주얼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데서 딜을 꽂아? 사진만 봐도 딱 느껴지죠? 클래스의 차이가. 리안 갤러거 젊을 때부터 아주 미남으로 유명했습니다. 반면에 어떻습니까? 악의적 편집 같은데요. 이건 좀 악의적 편집이라고요? 아니에요. 리안 갤러거는 실제로 굉장히 미남으로 아니 제 말은 크리스 마틴의 그 짤이 너무 너무 킹받는 짤을 가지고 온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니 근데 뭐 이거는 크리스 마틴을 검색했을 때 굉장히 상위권에 뜨는 짤이고요. 뭐 저는 별로 악의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인도 말하시면서 웃음을 참지 못하는데 지금 아니 왜냐면 둘이 붙여놓고 보니까 너무 웃긴 거야. 크리스 마틴은 딱 봐도 친구 별로 없게 생긴 그런 마스크를 하고 있다. 얼굴만 봐도 이제 오아시스의 승리가 아닌가. 외모가 하자가 되는 수준은 아니잖아요. 자, 얼굴 관련해서 제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자, 남자인 우리끼리 얼굴 얘기를 해봐야 저는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요. 리암 갤러거의 어떤 뭐 여자친구나 와이프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콜드플레이, 크리스 마틴, 와이프 누구죠? 기네스 펠트로예요. 당대 최고의 배우 아닙니까? 이 예쁜 분이 그 뭐 너드남이랑 결혼하겠습니까? 크리스 마틴 사실 굉장히 훈남이거든요. 자, 콜드플레이 이제 자녀가 있습니다. 따님 애플 마틴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 이제 얼굴 보면 말도 안 나와요. 진짜 예쁘게 생겼는데 아버지를 쏙 빼닮았습니다. 기네스 펠트로보다. 기네스 펠트로 훨씬 닮은 것 같은데? 이건 정말 이걸 기네스 펠트로 더 닮았다고 하면 좀 여기서부터는 좀 억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가? 그래요, 뭐 취향 차이로 남겨둡시다. 자, 어찌 됐든 간에 제가 또 이거에 대해서 반박자를 가져온 게 있습니다. 음악 얘기를 안 하고 왜? 그러니까 음악으로는 안 되는 거지. 이제 아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음악 얘기도 할 거 많은데 저희 나름 고품격 음악 채널 아닙니까? 고품격 음악 채널이었나요? 저는 이거 진흙탕 싸움인 줄 알았는데요. 저희 시장통 음악 채널인가요? 크리스 마틴 같은 경우는 기네스 펠트로랑 결혼을 했죠. 근데 그거는 이제 한 명이잖아요. 한 명. 이 리안 갤러거는요. 형이 인증해 준 게 있어요. 어떤 토크쇼에서 사회자가 007 얘기를 했어요. 제임스 본드를 설명하면서 그는 어떤 여자하고나 잔다. 그는 사실 여자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한번 자고 그걸로 끝이다. 이랬더니 노엘 갤러거가 자기 동생 얘기 같네요. 이랬단 말이야. 뭐다? 이 리안 갤러거는 보편적으로 인기가 많다. 더 얘기하면 이제 약간 심의에 걸릴 것 같은 발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고요. 하나만 더 첨부를 하자면은 대단히 남성미를 뽐내는 이런 짤방도 있다. 이 기자를 꼬시는 아주 치명적인 남자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치명적인 짤들이 다 이미지가 좀 여러가 많이 돼 있네. 리암 갤러거는 남봉꾼이다 라는 거는 제가 확실히 알겠네요. 그 말에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남몽꾼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음악 얘기로 한번 좀 넘어가 볼까요, 이제? 그럽시다. 콜드플레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초기작들은 전형적인 브릿팝에 가까운 곡들이 되게 많잖아? 옐로우라든지. 그렇죠. 중반기, 후반기 뭐 나누기는 애매하긴 한데 거의 매 앨범 계속 새로운 시도를 했던 것 같아. 비발라비다 같은 경우는 이 현악 사운드, 실험적인 사운드로 센세이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내 기억에는 Every Teardrop is a Waterfall인가? 여기서부터는 또 전자음악 본격적으로 차용하기도 했고 그거는 마일로 자일로토. 왜 이렇게 또 콜드플레이 노래 잘하시죠? 네? 콜드플레이 노래 잘 알면 안 됩니까? 음악 유튜버인데요. 이상하다. 모를 수가 없지 사실. 어쨌든 간에 뭐 전자음악 색깔이 좀 있어. Every Teardrop is Waterfall은 그 타이틀곡은 아니었지. 이거의 메인이라고 하면 이제 패러다이스였지. 아니 상대편이 너무 수상하리 많지 콜드플레이를 흠모하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안다고 흠모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너무 당연한 거니까 저는 뭐 그냥 최근 짝들 뭐 같은 경우는 BTS 그리고 제이콥 콜리어 같은 신의 뮤지션들이랑 뭐 협업도 하고 뭐 아카펠라 같은 것도 하고 그 되게 다양한 시도를 했단 말이죠. 하지만 오아시스의 곡 장르로 봤을 때는 그 나물의 그 밥 아닌가. 이것은 근데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누가 더 위대한가라는 토론을 해야 된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지. 가정을 해보고 싶은 게 내가 혹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단 한 곳의 식당에서만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거야. 그렇다면 하남돼지집에서 먹을 것인가 아니면 쿠쿠에서 먹을 것인가. 평생 돼지고기만 구워서 먹고 살 수 있나요? 쿠쿠 같은 이런 샐러드바 뷔페에서
그 다양한 음식을 먹으면서 사는 게 근데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야, 근데 저 죄송하지만 그렇다기에는 쿠쿠를 너무 싫어하는데 어떡하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 물론. 토다이로 해주세요. 빕스. 빕스든 뭐 애슐리든 간에 같은 메뉴만 하는 식당에서 먹을 것인가 아니면 다양한 뷔페를 제공하는 식당에서 먹을 것인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자. 애슐리 퀸즈를 갈 것인가? 매일매일 순댓국만 먹어야 되나? 그렇지만 이제 비유 자체에 대해서만 좀 반박을 해보자면 아마 남자분들은 공감을 하실 건데 남자들의 점심 식단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똑같잖아요. 제육볶음, 돈가스, 국밥, 김치찌개, 된장찌개 뭐 요 정도 먹는 선에서 계속 돌려 먹는 거 아닙니까? 사실 남자들 뭐 초밥 같은 거 잘 안 먹지 않나. 3회 발언? 젊은 꼰대 같은 발언. 아 그런가? 아 그치만 나는 남자로서 그 한 10개 밑에 메뉴만 있으면은 무한대로 돌려 먹을 수 있고 별로 불만이 없단 말이지. 혹시 오늘 두 분 점심 어떤 거 드셨습니까? 각각? 돈가스 덮밥 먹었어. 3은? 이거 봐 돈가스잖아. 난 컵라면 먹었어. 오... 아무튼 비유에 대한 반박이니까 이거는 약간 엇갈아치고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는 노엘 갤러거의 음악은 굉장히 변화무쌍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물론 처음에 이제 1집, 2집 시절에는 로큰롤스럽고 기타에서 별로 그렇게 개인이 빠지지 않는 드라이브가 잔뜩 걸려있고 청중들을 뛰어놀게 만들기 좋은 그런 음악들이 많았었는데 노엘 갤러거가 특히 솔로 활동 시작한 다음에 나온 음악들 들어보면은 굉장히 오아시스의 그것과는 결이 다른 음악들이 되게 많단 말이지. 일단 형식적으로만 따져봐도 기타 솔로도 별로 안 들어가. 왜냐면 기타 솔로를 안 넣어도 곡이 이미 완성이 되거든. 그럴 정도로 이제 곡 색깔이 굉장히 많이 변한 부분이 있고 나는 그 솔로 1집만 들었을 때도 야 진짜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솔로 3집 후빌트 더 문 이런 음악을 들어보면은 아 진짜 1집과도 완전 또 한 차원이 달라. 애초에 곡을 쓸 때 기타로 안 쓰고 베이스로 쓴대. 이 시기부터는 자기가 항상 써오던 스타일에서 탈피를 좀 해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아티스트고 실제로 인터뷰 같은 데서도 돈룩 뺏기 낸 거나 랄라 이런 곡들은 지금도 뭐 자기 노래 창고에 트럭으로 쌓여 있다. 근데 그런 곡들만 맨날 내는 거는 뻔하기 때문에 본인은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그런 거를 즐긴다라고 이렇게 인터뷰한 적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아시스가 한 가지 메뉴만 계속하는 밥집이라는 것은 대단히 엇가이고 처음에는 이제 돈가스 집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지금 와가지고는 그 돈가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그 맛이 살아있긴 하지만 그 특유의 멜로디 감각이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살아있지만 변신을 안 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좋네요. 근데 우선은 논리가 약간 약점이 있죠. 변화를 시도했다고 하는 앨범들은 오아시스 앨범이 아니에요. 지금 노엘 솔로 앨범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아하. 굳이 그리고 뭐 오아시스의 노래가 색깔이 어느 정도는 뭐 있다라고 얘기를 뉘앙스에서 약간 그런 걸 느꼈는데 우리가 그 뭐 아는 형님에도 나오잖아. 1초 듣고 노래 맞추기. 물론 인트로는 다 좀 특이하게 시작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인트로가 아니라 노래 중간부터 틀어서 1초 듣고 맞추기를 했을 때 과연 이 오아시스의 팬들도 1초만 틀었을 때 어떤 노래인지 구분할 수 있을까? 콜드플레이 같은 경우는 노래 장르부터가 일단 다양하고 예를 들어서 옐로우나 Fix You는 완전히 다른 노래란 말이야. 악기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사운드의 질감이라든지 모든 게 다 달라서 그렇게 했을 때 당연히 구분이 쉽겠지. 하지만 오아시스 그 모든 곡들 중간부터 들어서 1초 듣고 맞추기 했을 때 절반 이상 맞추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가능할 것 같은데. 오아시스의 노래 돌솥 비빔밥과 해초 비빔밥과 꼬맛 비빔밥과 약간 이런 느낌이다 이건가? 그렇지. 흑백 요리사라고 치고 블라인드 해서 먹었을 때 이거 해초 비빔밥입니다 이렇게 못한다니까?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에는 사실 난 잘 동의를 못하겠는 게 솔로에서 변신을 대단히 세게 하긴 했었지만은 이를테면은 뭐 Definitely Maybe랑 해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낸 앨범인 뭐 Dig On Your Soul 이런 거 들어보면은 사실 굉장히 다르거든. 아 나는 이 평가가 제대로 된 평가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굉장히 큰 저항을 받을 수 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Definitely Maybe의 대표곡인 뭐 Live Forever랑 I'm Out of Time 그 Dig On Your Soul의 리드 싱글이었던 뭐 이런 노래가 사실 어떻게 구별이 안 될 수가 있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애초에 그 사운드 질감부터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이거 보내겠습니다. 다시 또 그러면 3부터 얘기를 합니까? 굉장히 강력한 근거인데요. 크리스 마틴, 콜드플레이의 보컬이자 송라이터죠. 오아시스의 어마어마한 팬입니다. 반면 노엘 갤러거, 짤에서도 보셨지만 콜드플레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빌어먹을 콜드플레이라고 했죠. 뭐 이것만 봐도 이제 게임이 끝나지 않았나.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노엘 갤러거 인성에 문제가 있다. 예?
아니요. 크리스 마틴이 노엘 갤러거를 짝사랑한다. 크리스 마틴 험블하다. 아무래도 이제 보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그렇게 청출어람된 크리스 마틴을 약간 열폭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노엘 갤러거일 수도 있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이거든요, 사실은. 노엘 갤러거 속 좁다.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인신공격이 상당하네, 둘 다. 당사자 얘기 말고 청중들의 반응으로 넘어가죠. 조사를 좀 해온 게 있거든요. 저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커버를 하냐가 되게 인기의 척도로 사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글에다가 콜드플레이와 오아시스의 커버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검색 결과의 수를 셌어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콜드플레이보다 오아시스의 검색 결과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뭐다? 오아시스가 콜드플레이보다 위대하다. 이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왜죠? 너무 맞는 말이라서. 왜냐면 정말 이 숫자로 나타났잖아. 이 오아시스가 훨씬 더 커버가 지금 거의 뭐 2배 가까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굳이 이 비교를 가지고 온 건 난 약간 좀 짜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콜드플레이는 굉장히 다양한 장르, 일반인들이 기초적인 밴드셋으로만은 할 수 없는 그런 노래들을 많이 냈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일반인의 밴드 커버로는 아예 시도조차 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단 말이죠. 그걸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 약간 좀 짜치지 않나, 이기기 위해 약간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돈룩 뺏기 낸 거보다 비바라비다가 훨씬 더 커버하기 어렵기 때문에 커버가 적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한 곡씩 비교한다기보다는 커버할 수 있는 곡의 양이 훨씬 더 오아시스가 많을 수밖에 없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그냥 궁금한 게 오아시스 커버가 많은 이유가 아까 1위 말한 것처럼 오아시스가 활동을 안 했기 때문 아닐까?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커버가 많다. 오아시스를 그리면서. 그리면서. 그런 식이면은 데뷔한 지 오래되고 활동을 쉰 지 오래된 팀이 무조건 커버 영상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모든 상황에 통용될 수 있는 논리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논리적인 척하지 마세요. 짜증나니까. 네. 밴드 하면 또 공연 아니겠습니까?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제가 공연을 본 적이 없어요. 콜드플레이 같은 경우는 제가 2017년인가요? 28년인가요? 주경기장에 내한했을 때 그 역사적인 순간에 제가 있었단 말이죠. 뭐 한 2시간 정도 공연을 했었고 정말 명곡들을 많이 쏟아내면서 2시간 전체가 굉장히 황홀한 시간이었는데 그 황홀한 시간 중에서도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감동적이었냐라고 묻는다면 러닝타임 동안이 아니에요. 저는 모든 공연이 다 끝나고 사람들이 비발라비다를 떼창하던 그 순간, 이거 할 때. 너무 네. 콜드플레이는 이미 다 퇴장을 한 상태인데 사람들이 다 여운에 젖어서 이 비발라비다 떼창을 할 때 공연을 봤을 때랑은 또 다른 감동이 밀려왔거든요. 이 순간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오아시스는 이렇게 떼창하는 구간이 있나요? 왜 없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워를 이길 수 있는 곡이 있나요? 일단은 뭐 돈룩 뺏기는 것 같은 노래들 생각해보면은 노래 전체를 다 부를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엘 갤러거가 노래를 안 불러도 될 정도로. 그리고 사실은 방금 전에 얘기한 밴드가 무대에서 내려가고 조명이 다 꺼진 다음에 떼창을 했다 했는데 그 정도의 상황은 오아시스한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보낸 링크를 보시면요, 오아시스가 마지막으로 내한을 왔던 게 2000년대 후반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공연 끝나고서 사람들이 집에 가는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지하철역에서 원더월을 떼창하는 영상이 있어요. 이런 것만 봐도 그 정도의 감동은 오아시스한테도 있다. 우선 저는 제가 아는 한 비발라비다의 그 오를 이길 만한 떼창 파트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노래 따라 부르는 거에 뭐 콜드플레이도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짧고 강렬한 떼창 파트가 있다는 것, 이것도 사실 굉장히 공연을 즐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오아시스 공연 어떨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혼자라는 사람이 아주 넘쳐날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져온 자료 꺼내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가 좋아할 만한 숫자를 셀 수 있다면은 저 수학 싫어해요. 그 손가락만 있으면 다 셀 수 있어요. 있어요. 손가락. 다행이다. 예, 다행입니다. 음악가의 위대함을 얘기할 때 물론 이제 앨범 판매량이나 뭐 콘서트 티켓 판매량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말 있잖아. 음악인들의 음악인. 나는 이거를 뭘로써 이렇게 가늠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다가 밴드맨한테는요, 시그니처 악기라는 게 있어요. 이 시그니처 악기가 뭐냐면은 어떤 악기사들에서 위대한 뮤지션이 있다. 그러면은 그 뮤지션이 사용하는 악기를
사양을 똑같이 따라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주는 거야. 이거를 시그니처 악기라고 부르거든요. 자, 노엘 갤러거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 악기 몇 개가 있냐? 무려 3개나 있습니다. 깁슨에서 2개가 나왔고요. 통기타 하나, 일렉기타 하나 나왔고, 깁슨의 자회사인 에피폰이라는 회사에서 일렉기타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콜드플레이는 어때요? 4사람 전체를 다 합쳐서 1개도 안 나왔어요. 시그니처 악기가. 이거는 뭐다? 콜드플레이가 대중적인 인기는 많을지언정 음악인들 사이에서는 인정을 못 받고 있다. 이 시그니처 악기 하나쯤 나올 법도 한데, 뭐 예를 들어서 마룬5 같은 애들 기타리스트가 시그니처 악기 있거든요. 마룬5도 똑같이 팝적인 노선을 타는 밴드인데 시그니처 악기가 있고, 근데 콜드플레이는 사실 상업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마룬5보다 더 성공했는데도 시그니처 악기가 없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아시스가 깁슨사와 유착이 있다. 이거 굉장히 편향적인 발언 아닙니까? 이거 사회자가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굉장히 악의적으로 나의 발언을 해석을 하면 아까부터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3의 그 리액션이 더 맛깔지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뭐 너무 공정하게 하는 것 같고 재밌는 자료를 또 들고 오셨는데 저는 역시나 제 근거를 보충하는 자료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 둘 다 대중적으로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예술성, 작품성 이런 거로 이제 뭐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 예술성과 작품성을 논할 때 시그니처 기타로 논하나요? 아니죠. 그래미 같은 수상으로 논하죠. 콜드플레이 그래미 6번 수상했습니다. 오아시스 몇 번 수상했는지 직접 알려주시죠. 몇 번 수상했지? 단 한 번도 수상한 적이 없습니다. 오 마이 갓. 그리고 기타 저렇게 시그니처 기타 만든 거 돈이 되니까 그 상술이죠 사실은. 팔아먹기 위한, 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이 없이 부탁되고 출시를 했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미가 굉장히 미국적인 상이라는 것을 첨언을 하면서 저는 이제 이 주제는 마치도록 할게요. 이 로컬 시상식 아닙니까? 봉준호 감독의 말을 빌리면. 둘 다 영국 밴드인데 그죠? 그쵸. 그럼 뭐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거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위대한 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한국 사람이란 말이죠. 누가 더 위대한가를 투표하는 것도 결국은 한국인들이 하는 것이고, 콜드플레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친한파 뮤지션입니다. 친한파 뮤지션을 넘어서 명예 한국인 수준이에요. 아하. 일단 BTS랑 같이 작업한 거에 대해서 이제야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까도 삼이 얘기했듯이 콜드플레이 얼마나 큰 대뮤지션입니까? 근데 이 BTS 때문에 BTS랑 작업하려고 본인들이 한국에 왔어요. 한국의 스튜디오에서 BTS를 모시고 그들이 녹음을 했다. 그리고 그걸 가져가서 가공을 한 다음에 앨범을 냈거든요. 이 My Universe라는 곡을. 어디 유튜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BTS 멤버들이랑 콜드플레이랑 같이 My Universe를 곡 작업을 한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보면은 이제 방탄 멤버들을 거의 뭐 꿀 떨어지듯이 봅니다. 막 너무 대단하고 막 너무 멋있고 막 어화둥둥하면서 막 하고 있어요. 그것만 봐도 국뽕이 일단 차오르고요. 그리고 이 My Universe 같은 경우는 공연 레파토리에서 많이 나오는 곡입니다. 곡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한국 가사거든요. 아하. 방탄소년단 파트는 사실 대부분이 한국 가사인데 크리스 마틴님 한국어를 알 리가 있겠습니까? AR로 대체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줄 알았는데, 라이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려 한국어로 그대로 부릅니다. 매밤 니게 나르가 이렇게 불러요. 어눌한 한국어로. 이것만 봐도 일단 국뽕이 너무나 차오른단 말이죠. 거기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마이 유니버스가 있는 앨범, 거기에 이제 하이어 파워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댄스 비디오가 있는데, 댄스 비디오 같은 경우는 한국의 어떤 명소, 전통이 어떤 살아 숨쉬는 한국의 특색이 있는 명소들을 막 돌아다니면서 그 한국인들이 이제 안무를 막 하는 영상이거든요. 혹시 그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인가 거기서 한 거 그거 말인가요? 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범 내려온다를 쳤던 그분들? 맞아요. 그걸 보면 외국에서 제작한 댄스 비디오임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만든 거겠죠? 콜드플레이를 홍보하고자. 근데 보다 보면은 거의 뭐 문체부에서 만든 한국 홍보 영상 같아요. 너무나도 이 한국어를 알리기에 최고의 영상이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사실 한국인이라면 이 명예 한국인을 택해야지. 어디 저기 그 영국에서 일다리 아저씨 2명 위대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콜드플레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주민등록증 발급해도 될 정도의 명예 한국인 뮤지션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언 상당히 국뽕 튜브 같아가지고 어쨌든 자, 일단은 두 분의 발언을 모두 들어봤고요. 선택을 해야 되는 시간이 오고 있죠. 일단 제 개인적인 어떤 감상을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두 분의 어떤 이야기를 듣기 전에 저는 오아시스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습니다. 좋아요. 너무 좋죠. 자, 왜죠? 왜냐? 시티 팬이에요. 아.
이 망할 놈들. 시티 팬입니다. 저는 시티가 싫어요. 혹시 맨유? 아니요, 저는 리버풀 팬입니다. 시티가 그냥 싫습니다. 근데 사실 내가 응원하는 팀이 어디인가를 떠나서 은근히 시티를 싫어하는 EPL 팬들이 많습니다. 근본이 없죠 사실. 오일머니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고, 물론 지금은 그렇게 된 지도 오래됐기 때문에 나름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싫은 건 어쩔 수 없어요. 올소. 그 리암도 그렇고 돌아다니면서 축구 관련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자기가 시티 팬이라고 하면서 다른 팀들을 너무 깔보는 발언을 너무 많이 합니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앞에 했던 1시간의 토론이 다 소용이 없었던 것처럼 들리는데요. 공정한 판결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까지 봐주신 시청자분들 아주 감사드리고요. 아주 여러분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저희가 영상 설명란에 이번 토론하고 관련된 게시물 링크를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더 설득력이 있었다, 맞아, 이 밴드가 더 위대한 것 같아 하는 팀을 골라서 투표를 해주시면 그 결과에 따라서 패배자가 상대팀 밴드의 커버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투표 많이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두구두구 해주세요. 이가 선택한 오늘의 토론 승자는요, 3입니다. 아니 어째서죠? 예스! 역시 야. 정의는 승리한다. 일단 선택 이유를 얘기를 할게요. 솔직하게 말하면 오아시스나 콜드플레이 중에 누가 더 위대하냐에 대해서는 선택하기 힘든 것 같긴 해요. 다만 누가 저를 더 설득했냐에 대해서를 놓고 봤을 땐 저는 3의 설득 스타일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것은 MBTI하고도 맞닿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고 정말 죄송하지만 1의 마지막 그 국뽕 발언 국뽕 발언 굉장히 감점 요소가 아니었나, 제 개인적으로는.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더 곡을 많이 아는 건 콜드플레이긴 하다. 승복하겠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또 투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사실 제 선택보다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표기 때문에. 네. 전국의 수많은 오아시스 팬 여러분들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전국의 수많은 이제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들 투표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가 가볍지만 가볍지 않은 토론을 한번 해봤고, 제가 느끼기에는 실제로 둘 다 너무나 위대한 밴드들이다 보니까 토론이 좀 무거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1하고 3이 좀 더 뻘소리를 많이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과연 누가 더 얼마나 신박한 근거를 들고 왔을까를 기대하면서 오늘 왔는데 생각보다는 너무 정석적인 접근들이어서 당황했다. 가볍게 가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약간 1이 의기소침해진 것 같은데. 아니 이제 뭐 외모 얘기를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제 졌다는 게 뭔가 정량적 수치들이 좀 더 많이 제시되지 않았나. 하여튼 너무 재밌었어요. 예. 저는 병림픽이 재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모를 가져왔고요. 보신 분들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재미를 위해서 진행한 토론이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실제로는 아마 1하고 3이 둘 다 두 밴드 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밴드들일 거고. 맞습니다. 과몰입은 노노. 그래서 오늘 이렇게 토론 진행을 해봤고, 두 밴드 다 내한 공연이 예정돼 있잖아요. 해서 내한 공연을 기다리면서 이 영상을 한번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한번 부탁드려 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좋습니다. 좋아요.